대성 모의고사 11번부터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라고 하면 첫 번째 x는 a에서 구간 분리가 됐기 때문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분모가 0.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돼? 불연속이 돼버린다, 맞지? 이게 이제 분모에 0이 되는 인자가 있으면 극한값은 존재가 할 수 있지만 무조건 함수값은 일단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값이 x는 b에서 존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불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천천히 해보면 요거 고정되어 있는 거 먼저 하시면 됩니다. 분모가 이미 0으로 가니까 얘가 우극한에서 존재를 해야 되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우극한 값이 존재를 하려고 하면 0분의 0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요 친구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 또는 1이 됩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를 먼저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4면 x 플러스 4 분의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보면 a가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러면 극한 함수값도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나와야 된다, 맞지? 그럼 이 친구는 얼마? 요 밑에 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 a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면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그럼 x는 2에서 0이 되는 인자지만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연속이 될 수 있다, 맞지? 그래서 답은 일단 마이너스 6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공부한다 생각하고 마이너스 1도 한번 해봅시다. 답은 일단 마이너스 6이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공부한다 생각하고 a 플러스 a가 1일 때 먼저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적으면서 x 플러스 1로 대답하는 클라스. 자, 그러면 1 대입하면 5가 된다, 맞지? 그럼 좌극한이 5고 여기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b가 10이 될 텐데 인마가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분의 10 하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무조건 어떻게 돼? 함수값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 돼버려. 그래서 이제 a가 1이 안 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시험 칠 때는 내가 첫 번째 경우를 했는데 답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버리세요. 알겠죠? 그게 훨씬 맞아. 자, 그래서 여기서 x가 a일 때, 구간 분리가 될 때랑 분모가 0이 되는 인자 조심해주는 거. 요거 문제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기출이랑 한 번 더 정리를 해둡시다. 자, 그 다음 12번. 요거는 처음 봤을 때 구간이 뭔가 수상하다, 맞지? 요 밑에가 등호가 없어서 그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 새로운 함수의 정의 하면은 fa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이 요 f 뒤에 있는 a가 될 거고, 치역은 실근의 개수 나왔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실근의 개수,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실근의 개수 하면 방정식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가는 게 맞다. 3 코사인 요마랑 y 꼴 a. 그래서 여기가 고정이 되면 개수가 나온다, 이 뜻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일단 요까지 했을 때 내가 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맞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거 다 해석하려고 하면 x의 개수를 1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2파이로 묶어서 개수를 1로 정리를 하고 묶어내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니까, 자, 요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원형이 3 코사인 2파이 x일 텐데 주기가 2파이분의 2파이니까 1이 되겠다, 맞지? 그래서 0부터 2까지가 주어진 이유가 주기가 2주기가 들어가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했는데 평행이동 할 때 이것도 t로 치환해서 막 가지 마시고 한 번만에 그리시면 되는데, 한 번만에 그리는 방법이 축을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1번부터 10번 사이에 풀이를 했던 것처럼 평행이동 성질을 역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 여기도 이제 역으로 3,4를 역으로 이동시켜서 이제 요 점을 대입하는 것처럼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핵심이 해석입니다. 그래서
축 자체를 움직여 버리면 그래프는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림을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0, 그 다음에 2, 이거 0,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1,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2. 이렇게 하면 가운데 값이 2분의 1, 4분의 1,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천천히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일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 또 사인 그래프 그려가지고 답 안 나오면 안 된다. 오케이, 그 실수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럼 코사인 x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6분의 1만큼 실제로 평행 이동을 하는 거다, 맞지? 평행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마가 이제 6분의 1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더하기 하니까 실제로 0이 어디? 실제로 0은 요쯤에 있겠다, 이 뜻인 거지. 요거 이해될까요? 그러면 왜냐면 0 대입해 보시면 알겠지만 0을 대입해 보면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는 오함수니까 집어삼킨다, 맞지? 그러면 3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3이 시작점.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이 맞구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0, 1, 2인데 평행이동을 6분의 1만큼 하니까 축 자체를 6분의 1만큼이라고 하면 실제 값이 0이 요쯤에 있겠다, 맞지? 여기도 이제 6분의 1을 더해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6분의 1보다는 더 크니까 마이너스 하면은 대충 0의 위치가 요쯤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러면 두 주기니까 얘랑 y 값 똑같은 친구를 딱 찾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자, 조심해야 되는 게 0과 2다, 맞지? 0과 2가 뚫려야 된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등호 포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뚫려 있다 라는 거. 그럼 이렇게 이제 뚫려 있을 때를 잘 보시면 이제 어떻게 판단한다? FA는 어떻게? A 값을 변화시키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 값을 그려보면 수투에서는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새로운 함수의 정의 FA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개수가 바뀌는 거다, 맞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쭉쭉 가다가 어디서부터 딱 접할 때부터 그 어떤 함수들의 위치 관계 있잖아요. 함수들의 위치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접할 때부터, 웬만하면 새로운 규칙이 시작되는 점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접할 때 계속 0이다가 A가 뭐가 될 때, 이건 굳이 그릴 필요 없지만 그냥 공부하는 겸에 그냥 겸사겸사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두 개로 딱 튀죠. 여기는 함수값이 2인 지점들. 그러면 튀고 다시 몇 개? 여기서부터는 4개가 돼버린다, 맞지? 교점이. 그래서 이제 4개로 쭉 갑니다. 4개로 쭉 가다가, 자, 4개로 쭉쭉쭉 가다가 새로운 규칙 어디? 여기서 갑자기 뭔가 끝난다, 맞지? 끝나는 규칙. 여기도 이제 새로운 규칙. 그럼 얘는 포함 안 하고 하나, 둘, 셋, 3개가 된다,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다가 3이니까 대충 요쯤.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조금 더 들어 올려보면 다시 4개가 된다, 맞지? 그래서 다시 4개가,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값이 0 대입하면 2분의 3이다, 맞지? 그래서 처음 값은 대입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4개로 다시 가다가 어디서? 새로운 규칙 다시 3에서 이제 안 만난다, 더 이상, 맞지? 그래서 4로 가다가 다시 뚝 2로 떨어지고, 그 다음엔 다시 제로, 빵,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요거 좀 많이 연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A는 실수해서 원소의 개수. 자,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 0, 2, 3, 4.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기출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은 있긴 한데, 원소의 합. 원소의 합이라고 하면
0이 어차피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죠. 근데 개수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달라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 노린 겁니다. 2, 3, 4 하면 9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개수가 4 이렇게 되죠. 3 이러면 답이 없어. 얘 착한 문제. 알겠죠? 실제로 12가 나온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습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잘 정리를 해놓는 게 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수투에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함수 정의를 활용해서 규칙이 새로 시작되는 지점들만 체크를 잘 하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12번은 매우 중요한 문제. 자, 13번. 모든 항이 양수다 라는 말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상태를 알려준 겁니다. 양수다. 그 다음에 뭐 이 식이 뭐 첫 번째 항등식이 되겠죠. 이 항등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귀납적 정의로 정의를 한답니다. 그러면 항등식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자, 천천히 n이 1을 대입합니다. 첫째 항을 이제 구하니까 뭐 a2 이렇게 이제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고 해놨고, 귀납적 정의니까. 그다음 n이 3일 때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이죠. 이 말을 좀 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한다 했으니까 이게 항등식. 오케이? 이게 항등식. 이거를 써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변화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n 플러스 1이면 m으로 바뀌면서 요 밑에 것도 조심하시고, 딱 한 인자만 밖으로 빼냈다 이 뜻인 거죠. 한 인자만 밖으로 빼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가 울룰룰룰루 됐는데 어떻게 정리를 한 거다? 얘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이거 적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그거에 얘가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m 플러스 1에 시그마 k1부터 m의 ak 더하기 am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된다 맞지? 근데 위아래를 비교를 해보세요. 연마랑 연마는 똑같아. 연마랑 연마는 똑같은데 얘가 좀 신기하다 맞지? 갑자기 제곱을 했는데 2am 플러스 1의 제곱이 돼버렸어. 여기서 좀 많이 막혔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항등식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제곱이 am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1에 더하기 1이 되니까 요 두 개가 더해져서 2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선 누구만 남는다?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마가 여기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다? 얘는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2am 플러스 1을 묶은 거죠. 2am 플러스 1을 묶으면 시그마 k1부터 m의 ak 더하기 am 플러스 1. 이해가 중요해. 답만 맞춘다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요 밑에 과정들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얘가 다시 m 플러스 1로 뭉쳐졌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내려올 때 간은 안 건들고 얘만 건들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연마 이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우리가 저 위에서 잘 보시면 요 친구 남았지? am 플러스 1은 내가 이거를 한번 썼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했다는 뜻이죠. 왜냐면 한 칸 커지는 거는 m 플러스 2가 되려고 하면 요 공식을 썼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끌고 옵니다. 이 친구는 끌고 오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처럼 보이길 수도 있나? 자랑하려다가 티가 나버렸죠. 자, 요놈 들고 왔습니다. 자, 연말을 공식을 썼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한 거죠. 그럼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에 너무 초보인 거 티나고. 자, 여기서 이제 봤을 때 n에다가 n 플러스 1, 마치 새로운 물건을 산 아저씨처럼 좋아하고 있대. 자, n이 이제 n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대입을 하면 2에 이래 되면 아저씨 비하 발언인가? 죄송합니다. 자, 요거 하면 a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 자, 요렇게 될 거고, 그럼 인마랑 날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나오고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이 나온다.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 위에서 항등식 두 개 무조건 거의 웬만하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가족권은 이제 2의 n 플러스 1이니까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의 4승 더하기 1이 될 거고, 빼기 여기서 4승 대입하면 더하기 2의 5승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32의 마이너스 15 해서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항등식 정리, 항등식 정리가 좀 핵심이지 않나. 요거 한번 쓰면 요것도 한번 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를 하면서 좀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실수 A에 대해서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근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근의 형태로 식이 적혀 있다 라는 뜻이고, A가 그럼 0이 될지 2가 돼도 되고 0과 2 사이에 있어도 되고 되게 경우가 많다, 맞지? 그러면 되게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그게 핵심. 자, 그 다음에 gx는 요거죠. 기출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표현, 이게 fx 빼기 fa 하면 차함수입니다. fa에서 끄어서 만약에 이제 이거 힌트가 아니라 풀이를 해야 되죠. fx를 하면 여기가 a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똥똥똥똥똥 이렇게 되고 여기가 fa니까 결론적으로는 fx 빼기 fa를 하면 차함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x축이 딱 되면서 fx 빼기 fa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거의 절대값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미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다 물어볼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성이 바로 나와 버리죠. 근데 a 값이 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a가 뭐 0이면 a가 4이면 이런 식으로 기니디 문제로 준 것 같은데, a가 고정이 되면 뭔가 풀이가 시작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이거 보면 f'x가 0이 되잖아요. 0이 되면 기억번 0이 돼버리면 어떻게? 0에서 제곱 2, 그러면 0에서 제곱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증가 감소를 따져서 해보면 0이 되는 인자 감소의 증가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fx가 될 거고, fa가 어디였죠? fa가 우리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fx, f'x, 여기가 fx. 그러면 f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fa. 그럼 여기가 마치 뭐처럼? x축처럼. 그래서 여기서 접어 올려. 그게 gx다, 맞지? 이렇게 요 파랭이가 gx.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제 2에서 어떻게 됩니까? 극대로 바뀌죠. 그래서 기억이 맞다. 자, 니은 a가 4보다 크면 질주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a가 4보다 크면 0, 2, a. 왜 굳이 4보다 크다 했지? 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 텐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f 프라임 x 그대로 쭉쭉쭉. 자, 감소하다가 증가를 합니다. 다시 감소를 하고 증가. 자, 여기서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냐면요, a가 4보다 크다라는 정의입니다. 얘가 이제 만약에 4가 될 때를 딱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완전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넓이가 같아지면, 자, 우리가 적분의 정의, 넓이가 결국 어떻게 되죠? f2 빼기 f0, 즉 함수값의 차가 돼버립니다. 함수값의 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넓이가 같다는 뜻은 요 극대극소가 증가 감소량이 같기 때문에 완벽한 W 모양이 나온다 이 뜻인데, 여기서는 A가 4보다 크다라고 했다, 맞지? 그렇다는 뜻은 요 음수 파트가 더 크다는 겁니다. S1, S2 이 정의가 좀 중요합니다.
왜 a가 4보다 클까? 얘를 정리를 할 때 S2가 더 크다. 그럼 S2가 더 크다는 뜻은 증가량보다 감소량, 요 변화량이 감소하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의대로 FA다 여기다 딱 끄어놓고, 그럼 여기다가 다시 차함수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잘 보면 극값을 갖는, 자, 우리가 절대값을 하면 요것도 이제 정의인데요. 많이 나오는 정의 중에 하나인데, 절대값을 하면 어떤 함수가 요렇게로 있습니다. 요렇게로 있는데 얘를 절대값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접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초등학생으로 바뀌었네. 자, 여기서 접혀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는 극대극소들도 극대극소점이 되면서 여기서 새로 꺾이는 점이 생기죠. 얘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절대값의 성질인 거죠. 절대값 성질 때문에 그러면 원래는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최대 최소를 극대극소를 많이 가질 수 있게끔 총 4개를 가져가야 된다 이 뜻인 거고, 근데 A가 이제 최대한 절대값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아까 전에 A가 4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 맞지? 그래서 A가 최대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0, A, 2 FA랑 일단은 FX가 교점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증가 감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감소, 증가 꼭 이 경우여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어떤 경우에서도 교점이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오는 거 있죠? 2개 이상이 최대 2개 이상밖에 못 나옵니다. 왜냐면 이미 FA가 그 극대 극소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접하기 때문에 최대 다른 교점과 만날 수 있는 점이 2개가 된다는 거죠. 이 Y축이랑 FX 교점이 최대값이 총 4개인데 이미 FA에서 2개를 먹고 들어가니까 나머지 교점이 최대 2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 요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기가 fx, 여기가 fa, 그러면 다시 차함수를 쓰면 절대값 요렇게 되는 거, 차함수 성질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개, 2개, 3개, 4개, 5개 요렇게 최대 교점이 2개가 더 생기기 때문에 최대값은 5가 맞다. 그래서 답이 5번. 요거는 기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좀 잘 해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fx 빼기 fa 이렇게 했을 때 차함수 성질, 절대값, 그리고 이제 요 증가량, 감소량, 요거 정의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마, 요거 절대값과 만나는 교점이 최대로 많아져야 꺾여 올라가면 극소가 돼버린다는 뜻이죠. 절대값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해버리면 좌극한, 우극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자체가 부호가 변하기 때문에 극소,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시고,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대성에서 가장 좋은 친구인데요. 이게 내가 정해놓은 게 있어. 요거. 자, 어디가? 여기 있네. 제일 러블리한 친구. 갖다 붙여버려. 오케이. 얘가 가장 러블리한 친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연습하기가 되게 좋을 거라서 아마 한번 천천히 해보면 되고, 자, A1, A4가 주어졌습니다. 신기하다, 맞지?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의 정의 똑같이, 얘는 지금 잘 보면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가 정의역이 an 플러스 1과 an의 대소 관계가 누구를 결정한다? an 플러스 2를 결정한다. 치어. 그 과정이, 자, an 플러스 2가 나오는 게 큰 놈이 앞으로 간다. 그래서 큰 놈
빼기 작은 놈 요렇게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큰 놈 빼기 작은 놈 그 규칙을 이해를 한 다음에 1부터 m까지 210. 자, 합이 고정이 돼 있다 맞지? 합이 고정이 돼 있는 친구 우리가 평가원에서도 되게 많이 봤죠. 합이 고정이 돼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이 210이 될까를 이제 규칙을 봐야 된다 맞죠? 그러면 자 천천히 해볼게요. 최대 최소라고 했으니까 이제 상황 설정을 해보면 A1이 12입니다. A4가 6입니다. 그러면 이제 A2랑 A3의 대소 비교가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A2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2를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A2를 먼저 구해보면 얘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X라고 하면 대소 비교가 핵심이죠. 12가 더 크면 어떻게 된다? 12가 더 커버려. 얘를 간격을 좀 더 줄까? 자, 12가 더 크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데서 작은 놈을 빼면 된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다시 12가 x보다 크다. x가 12보다 크다 하면 x 빼기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두 개 관계는 잘 보시면 이미 어때요? x가 x 빼기 12를 했으니까 얘가 얘보다 더 크지. x가 더 크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면 무조건 1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친구는 탈락.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12-x가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가 더 클 수도 있고 요 두 가지를 둘 다 계산해 보면 얘가 더 크면 12 빼기 2x가 6이 된다. 그래서 x가 3이 될 때 그 다음에 요만은 x가 더 크다 하면 2x 빼기 12가 6이 돼서 x가 9가 되겠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를 이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일단은 규칙을 쭉 구해 볼게요. 12 그 다음에 이제 3일 때 3 그러면 9 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9가 되면 12 9 3 왜냐면 큰 거 빼면 되니까 6 그럼 쭉쭉쭉 적어 볼게요. 이제 합이 210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뭐겠습니까? 여기서 딱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주계 함수겠죠. 그러면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저렇게 숫자가 많으면 이게 무조건 합이 그리고 좀 작죠. 합이 210이나 되려고 하면 쭉쭉쭉 더 적어 봐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미 주계 함수겠죠. 주기 수열이겠죠. 그러면 요 두 개 빼면 3 이 두 개 빼면 3 이 두 개 빼면 0 두 개 빼면 3 두 개 빼면 3 두 개 빼면 0 오케이 3 3 0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두 개 빼기 3 두 개 빼기 3 뭐 똑같겠지. 여기서부터는 3 3 0 이렇게 세 개씩 딱 끊긴다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합의 얼마? 12에 24에 30이 될 거고 여기는 6 그럼 210이 되려고 하면 30 더하기 6을 총 몇 번? 30번 해야 된다. 그럼 얘네들이 30번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럼 한 묶음당 3개씩이 있었으니까 90개 더하기 4 하면 총 94개가 딱 들어가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다? 최대 최소죠. A2 때문에도 최대 최소가 생길 수 있지만 핵심이 요 합도 최대 최소가 될 수 있어. 무슨 뜻인가 하면 맨 마지막 요 인자를 94라고 해봅시다. 94, 93, 92 그럼 얘도 이제 92, 330이 될 텐데 자 최대는 94까지 다 더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95는 어떻게 돼? A 95는 당연히 3이 되니까 안 되겠다 맞지? 근데 최소가 여기서 끊어도 되죠. 얘가 합이 0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값은 어떻게 되냐면 개수죠. m이라고 하면 이제 1부터 m까지 개수기 때문에 최소 값은 어떻게? 제일 작고 A2가 일단 A2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93까지 가 얘가 이제 최소. 그다음 최대는 94까지 한 다음에 9 얘가 맥시멈.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괜찮아요. 되게 괜찮기 때문에 이건 진짜 박수 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뜻. 그래서 문제가 되게 괜찮기 때문에 요거는 제발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맞췄을까?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틀리더라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놓고 지금 잘 보면 그 3, 4월달 대성도 포함해서 3, 4월달 교육청 요렇게 보면 되게 수열 문제들이 되게 괜찮습니다. 지금 추론 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계속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다. 오케이. 그래서 아주 러블리했다. 그 다음에 20번. 자, 다항함수라는 말 나오자마자 봐야 되는 게 뭐죠? 최고창 차수와 개수. 이거는 패시브가 돼야 돼요. 최계. 그 다음에 최차. 최계는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 최차는 최고차항의 차수. 이렇게.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얘가 어떻게? fx가 x 세제곱이 될 거고, 왜? 여기가 이제 분모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하면 최고차항이 x 제곱이니까 x 세제곱은 사라져야 되죠. 그러면 이제 2가 돼야 되니까 4x 제곱까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분의 1을 대입했는데 x랑 곱했을 때 3이 된대요 라고 하면 얘가 이제 최저차항을 물어본 거겠다. 맞지? 왜냐하면 x분의 1로 치환을 하게 되면 뭐 치환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0이 되는 인자이기 때문에 뭐 치환을 해서 해볼까? 해석을 위해서 t가 0으로 간다 하면 x가 t분의 1이 될 거고 t분의 ft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익숙한 주제다. 맞지? 요렇게. 그럼 정리를 해놓고 보면 최저차항이니까 얘가 3t가 된다. 요 친구가 3x 요렇게. 그럼 이제 1을 대입한다는 뜻이 전체 개수의 합을 물어본 거니까 다 합치면 8이 된다. 이렇게. F1이 대입하면은 개수들의 합이다.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좀 꿀팁. 자, 요거 정리를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21번. 자, 21번. AB가 4고 BC가 6이고 코사인 BAC. 자, 이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가 핵심.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8분의 1. 코사인은 중요한 게 삼각형이 예각이든지 둔각이든지 사인 값은 항상 양수인데 코사인은 음수 양수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호를 조심하는 거 그냥 이건 잔소리였습니다. 코사인 법칙. 자, 16에 36에 AC다. 맞지? AC의 제곱. 그래서 길이가 주어졌구나. 요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 요 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읽고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6이니까 AC의 제곱이 46 이렇게 됩니까? 뭔가 계산이 좀 신기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8분의 1) BAC 큰일 날 뻔했습니다. BAC가 8분의 1이죠.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4, 6 BAC 요각이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x면 8분의 1 오유 깜짝이야 8x에 4, 46 더하기 처음 보는 숫자가 나와버렸어.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0.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 될 거고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4. 그러면 요 길이가 5인 것까지 오케이. 자, 요렇게 알아냈다. 그래서 이제 길이는 다 알아냈고 요까지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하세요. 자,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한대요. 내분점 나오면 웬만하면 이게 B야. B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B로 적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길이를 적어도 된다. 맞지? 4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4가 되고 거기다가 2등분선이 CA와 만나는 점 하면은 우리가 2등분선 하면 3대 2가 3대 2니까 여기도 2대 3 계속 길이 B가 계속 주어진다. 맞죠? 길이 B가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비율이 됐고 그 다음 BE와 만나는 점 F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된다 이 뜻이고 결국 이제 F2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비율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F2가 들어간 삼각형을 지금 찾기가 쉽지 않다. 맞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푸냐면 이미 내가 요 세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B2를 먼저 구합니다. B2를 먼저 구한 다음에 길이 B가 싹 다 주어져 있으니까 넓이 B로 결국 BF랑 F2의 길이 B를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F2를 바로 구하려고 하시면 좀 힘드니까 F2를 구하기가 힘들다.
라고 생각하면 얘가 들어간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없는 게 나오면 구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석을 한다. 요걸로 한 번 더 정의를 합시다. 고정된 거, 고정된 걸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통해서 FE를 구하자. 요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BE는 어떻게 구합니까? 코사인 법칙이죠. 그러면 코사인 8분의 1이 6, 12분의 9 더하기 4, 13 마이너스 x제곱. 여기가 BE. 그러면 날라가면 x제곱이 13 빼기 2분의 3 맞습니까? 2분의 3. 그러면 2분의 23 이렇게 되니까 2분의 루트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맞지? 으흐 난리 났다. 다시 4죠. 3으로 계산했습니다. 레전드 428 이 계산 실수 다 적어버려 그냥 6, 4. 그러면 2 x제곱이 18 이렇게 된다. 맞지? 왜냐면 날라가고 2 넘어가고 20에 하면 x가 3루트 2 이렇게 이제 예쁜 숫자 BE가 그러면 결국 3루트 2가 나오게 되고, 그럼 천천히 이제 비율로 따져 볼게요. 비율로 따지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넓이 비로 가는 겁니다. 넓이 비로 가는 건데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를 S1이라고 하면 여기가 1대 요 BFA 삼각형을 봅시다. BFA 삼각형을 보면 높이가 공통이기 때문에 밑변비 그냥 3S1 여기까지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비율이 여기가 이제 2대 3이죠. 2대 3이라는 뜻이 뭐냐면 요 넓이 B와 요 넓이 B가 2대 3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대 3이 될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2대 3 하면은 요 넓이가 4S니까 여기가 6S1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길이 B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 비율 자체가 높이 B로 가버리면 알겠지만 높이를 딱 그어보세요. 높이를 딱 그어도 3대 2라는 닮은 비율이 나옵니다. 요렇게 가상에서는 하나 그었다 쳐도 어차피 3대 2 닮은 B가 나온다 이 뜻인 겁니다. 높이가 어차피 3대 2일 수밖에 없다 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2대 3이 돼서 여기가 4S1이면 여기가 6S1 요 넓이랑 요 넓이 B가 2대 3이다. 자, 그렇게 갈 수 있고 기하하는 친구들은 요거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점선들을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길이 B로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각의 이등분선이죠. 1대 6입니다. 여기가 이미 1대 6이기 때문에 여기가 3S1이면 여기가 18S1이 될 거고 A 잘 따라오셔야 돼요. AFE가 여기가 3S1 3S1이면 1대 6이니까 18S1이 될 거고, 그럼 여기가 18S1의 5분의 2죠. 5분의 2 되는지. 그러면 이제 비율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이제 한 번 더 적어 놓으면 5분의 3. 그러면 요 비율이랑 요 비율을 4S1 대 이런 식으로 넓이 비로 길이 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넓이도 길이 표현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5분의 36 S1 S1 날리고 그럼 5 대 9가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전체 14분의 14중 9목 이렇게 하면 여기가 3루트 2 이렇게 될 테니까 14분의 27 루트 2. 그래서 답이 4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길이비, 넓이비 사실 닮음입니다. 닮음 해가지고 넓이비로 길이비를 표현하는, 이게 사실 벡터에서 많이 나오는, 기하에서 많이 나오는 성질이라서 한번 그냥 알아두시면 될 거고. 자, 대망의 22번. 이 친구는 22번 치고는 뭐 그나마 그냥 좀 평이하게 나왔던 느낌인데요. 자, t가 1이 아닌 실수 t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t-1을 나눌 수 있다로 되고, 많이 본 식이죠. 1과
1,f1이랑 t,ft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한 점에서의 기울기와 같다. 평균 변화율이죠. 그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를 활용한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잘 보면 지금 인수분해도 안 된다, 맞지? 인수분해도 안 되고 미분도 해볼게요. 미분도 해보면 뭔가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판별식 t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다가 돼서 그 0보다 큰 거는 3, 마이너스 7, 14 이렇게 짝수 공식 49 빼기 42 하면은 d가 7이 된다, 맞지? 그래서 이제 0보다 크다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잘 보면 아시겠지만 판별식 이미 루트 7이면 근이 뿔마 루트 7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도 이상해. 그럼 뭔가 얘네들은 그냥 개형 추론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요 1이 핵심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놔둬 놓을게요. 자, 그러면 개형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까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t가 1이 아닌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까지. 그래서 평균값 정리구나. 요거랑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fx의 인수분해가 안 되면 원래 근의 형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문제 자체가 근의 형태를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뜻 자체가 좀 뭔가 다른 값을 쓰면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C값 중에서 1과 T 사이에 존재하는 C의 개수다, 맞지? 그럼 얘도 이제 새로운 함수의 정의, 다시 천천히 GT를 봤을 때 어떻게 된다? 정의역이 T인데 T에 관해서 뭔가 변합니다. 그럼 T는 여기서 이제 한 점이죠. 한 점이 변함에 따라서 사이에 존재하는 C의 개수. 그러면 결국 이게 평균값 정리가 맞다가 되죠. 근데 이제 과정이 어떻게? 1과 t 사이의 c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핵심이 우리가 고정점을 기준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1,f1은 고정점이죠. 그래서 1을 대입해 보시면 1 대입하면 1이 나온다, 맞지? 1,1. 그러면 1을 지날 때 어떤 식으로 얘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얘는 좀 신기한 문제인 게 요렇게 마이너스 7과 만나는 점 1 요렇게 해보면 신기하게도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문제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 조금씩 정리가 돼서 좀 괜찮아진다 라는 거. 요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1, 2, 4가 된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3차 함수에 대해서 1, 2, 4 이렇게 되고 1, 2,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이에 존재하는 C의 개수인데 여기서 잘 보시면 천천히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새로운 함수가 정의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하나씩 천천히 끌어 올려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인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쭉쭉 내려와 보면 얘는 이미 어때? 이게 이제 위로 볼록 요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가 얘랑 똑같은 게 무조건 한 점이 있다, 맞지?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GT를 그려보시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어떻게 계속 이제 쭉 오겠다, 맞지? 한 개로 1이랑 2. 그럼 한 개로 쭉 오다가 1에서 어떻게 됩니까? T가 1에서 는 우리가 정의가 안 되죠.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무시하고 넘어가주면 되고,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끄어 봅시다. 끄어 보면 한 개.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끄어 보면 한 개. 여기서도 끄어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어디서부터? 뭐 할 때? 규칙이 항상 언제 바뀝니까? 접할 때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할 때,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규칙이 왜 그러냐면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한 개다가 요 접점을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두 개가 나오죠.
왜 그럴까? 접했기 때문에. 접했으니까 일단 규칙이 바뀌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순간부터 이제 어디까지겠어요? 똑같이 하면 접할 때겠다, 맞지? 여기서 요런 여기서 요렇게 접할 때 1이 접점이 될 때 그럼 저기서 쭉 만나 가지고 요렇게 뭔가 되겠다, 맞지? 그럼 그때부터도 계속 한 개가 된다 이 뜻인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T2는 한 번 더 상황 설정을 해 드리면 요런 식으로 됐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T2가 됐다라고 치면 이 접선에 관해서 하나만 나옵니다. 이제 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나오고 이해되겠죠? 평균값 정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될 거라서 접할 때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접점만 구하면 끝이죠. 네. 그러면 T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는 T1이 되는 순간까지는 한 개다가 오케이,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T1이 될 때는 사이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이면 부등호 미포함입니다. 그러면 한 개다가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부터 두 개로 쭉 그러다 다시 T2가 되면 다시 한 개로 뚝 떨궈지고 나머지 쭉 요게 이제 GT 그래프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접방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했을 때 우리가 문제 어떻게 푼다 했죠? 접선의 방정식은 차함수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럼 여기가 직선이 L, 그 다음 직선이 M 이렇게 해보면 fx를 fx 빼기 L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근이 어떻게 됩니까? 1과 1에서 한 번 만나고 T1, T1 이렇게 된다 맞지?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L은 어차피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창을 건들지를 못해. 그러면 이 창과 3창 사이에 근과 계수의 관계 얼마? 7이니까 인마가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인 걸 바로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T2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요거 차함수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차함수는 그럼 여기가 1, 1, T2 그럼 얘도 이제 합이 7이 돼야 되니까 얼마? 연마가 5가 된다. 그래서 얘가 바로 5. 문제가 이게 이해만 하면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 요렇게 나오면 웬만하면 어떻게 해라? 접할 때 접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접하는 게 뭐라고? 새로운 규칙의 시작. 이렇게 해서 접할 때가 시작이 됨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차함수 개념. 어차피 fx랑 1차함수 교점이 1, t1, t1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면 넘겨서 그냥 정리를 해보세요. 넘겨서 정리를 하면 얘가 근을 갖는 게 근의 형태가 1, t1, t1, 1, 1, t2 이렇게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이 접선의 방정식 굳이 안 만드셔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두 개가 이제 최대의 최소가 될 거고 알파 하면 80에 더하기 알파 플러스 최소값에 5칸 하면 2니까 82 이렇게 이제 답이 될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왜 이 10을 곱했냐를 너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 좀 모르겠는 문제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21, 22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가 그래서 조금 기출만 이번에는 약간 좀 참신한 문제보다는 기출만 잘 정리했다라고 하면 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일 거고 아직 이 문제들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공부를 기출 위주로 좀 하시는 게 맞고 적분 문제가 너무 안 나왔습니다. 적분 문제가 너무 불균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여기서 적분 문제가 좀 어렵게 몇 문제가 더 추가가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22번도 근데 문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차함수 개념 계속 쓰는 거 잘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넓이 B, 길이 B 가는 것 좀 해주시고 오케이?